지금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경북 구미, 한때 한국 전자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도시입니다. 그 구미에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로봇 테스트베드입니다. 단순히 로봇을 시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환경에서 로봇이 실제 공정을 대신할 수 있는지 직접 검증하는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산업 현장 중 하나입니다. 먼지 하나에 수억 원짜리 웨이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세계는 오래전부터 이 공간을 로봇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로봇을 테스트했다가 오류라도 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국로봇 흉합연구소, 줄여서 키로라 불리는 이 기관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공장 밖에서 반도체 공정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로봇을 마음껏 시험하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소 확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과 로봇 산업,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을 하나로 묶는 국가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예산을 투입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AI 반도체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복잡한 반도체를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공장에 로봇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로봇 하나가 생산 라인에 들어오면 그날 하루 손실만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강국이자 로봇 제조 상위권 국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구미의 테스트베드는 그 두 강점을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구미라는 입지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도시에는 이미 전자부품과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융합 기술을 실제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테스트베드가 가동되면 국내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반도체 환경에서 자사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거나 아예 도전을 포기했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도 반도체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로봇 전용 테스트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이 선점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로봇을 만드는 나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판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테스트베드가 가동된다고 해서 과연 반도체 공장의 문이 열릴까요? 현장 적용까지 넘어야 할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 로봇이 가장 먼저 투입되는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 웨이퍼 이송과 카세트 핸들링 공정입니다. 이 두 구간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오히려 불량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로봇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미 업계의 상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일부 공정에서 자동화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아직 전체 공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밀도와 신뢰성이 검증된 로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테스트베드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설입니다. 배터리 산업도 같은 흐름입니다. 배터리 셀 조립 라인은 반도체만큼 정밀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반도체 공정용으로 개발된 로봇 기술이 배터리 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산업용 로봇 역량을 직접 내재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지금 한국 제조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구미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기술은 반도체 공장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라인까지 확장됩니다.
하나의 검증 인프라가 한국 제조업 전체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왜 한국이 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망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감속기 센서 제어 모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조달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밀 제조 역량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수십 년간 만들어 온 나라답게 한국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로봇이 그 환경에서 작동하려면 로봇 자체도 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강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프라 집적도입니다. 구미, 수원, 용인, 평택, 한국의 주요 제조 거점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사이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정책 연계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테스트베드처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 즉 공급망, 정밀제조, 인프라 집적 정책 연계가 하나로 맞물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술을 현장에 붙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면서 로봇 시스템도 다룰 수 있는 융합 인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테스트베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반도체 공정 환경을 제한하는 데 드는 유지비는 일반 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클린룸 운영비, 장비 교체 주기, 보안 기준까지 따지면 지속 가능 운영 모델을 얼마나 빨리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글로벌 경쟁도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리쇼링과 함께 자동화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일본도 로봇 강국답게 반도체 자동화 분야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점한 이 우위를 지키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테스트베드 가동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구미의 세계 최초 반도체 로봇 융합 테스트베드를 가동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두 산업의 경계를 허문 이 시설은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공급망 정밀 제조, 인프라 집적 정책 연계까지 구조적 조건이 맞물린 지금 한국은 가장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로봇, 그 로봇을 만드는 나라, 이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나라가 앞으로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 경쟁에서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Pride Factory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